개인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가, 조건이 되는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파산 조건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결론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재산이 없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도 되긴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개인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이 그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상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에 요즘 신도시 많이 있잖아요. 혁신도시 이런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방의 신도시의 상가를 4억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을 3억 5천 정도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신도시 상가가 전부 공실이 나버린 거야. 세를 놔도 나가지도 않고 팔라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3억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은 4억 상가가 3억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채무만 남은 거잖아요. 담보대출 채무가 5천만 원 넘게 남았고 이거 말고도 일반 채무도 한 5천만 원 있으셨거든요. 그럼 이분은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파산을 못하는 게 아닌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해서 그 재산을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채권자한테 주고 남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채무만 다 탕감받고 끝내면 됩니다. 대신 이분이 이 상가는 내가 가질 것인데 상가에 끼어있는 담보대출만 탕감받겠다, 이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내가 내 재산을 깡통 부동산이라서 전세가 꽉 차 있어서 이런 재산은 내가 필요 없다, 또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지방에 있는 임야, 공유지분 일부를 샀다, 그래서 임야기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지방 토지 또는 깡통 부동산 전부 공실나서 팔리지도 않는 부동산, 이런 것들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다, 팔아도 된다, 그렇다면 파산을 하셔도 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파산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소득이 없어야만 하는가? 소득이 0원이어야만 하는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은 합니다. 법원에서 제정한 파산관제인 직무편람에 의해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파산이 가능한데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에 비해서 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경우는 파산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득이 100만원 이하다, 내가 80만원 벌었다, 70만원 벌었다면 법원에서는 그 소득은 그냥 없다고 봐버립니다. 그냥 무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소득이 없고 무직이니까 파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월 70만원 벌고 50만원 벌고 80만원 번다는 것은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당직이잖아요. 일 있을 때 가서 일하고 없을 땐 가서 안 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런 직업은 법원에서는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파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소득,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턱없이 큰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규칙에 따르면 파산 신청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반드시 어려야 하는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면 파산이 안 되고 나이가 많으면 파산이 된다, 반 정도는 맞는 말인데 나이가 어려도 파산을 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이나 채무의 크기나 특히 건강 상태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나이가 어린데 장애 등급이 있다, 이러면 파산이 되죠. 그리고 요즘 젊으신 분들 중에 장애 등급은 없어도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취업을 해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하는 거야. 오랫동안 근속을 못하고 곧 실직해버리고 곧 그만둬버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별도로 파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스크가 있다거나 군대에서 크게 다쳤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파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20대 여성분들 중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우울증 약을 먹거나 정서적으로 일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빚이 많은 경우에는 파산이 됐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로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서 혼자 끝내시면 되는데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자녀 명의까지 빌려다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그 사업이 또 실패하면 자녀도 대출받은 게 많기 때문에 자녀도 이제 채무자로 전락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자녀는 대학생이고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리고 소득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채무는 워낙 크기 때문에, 또는 알바 소득으로 작은 소득만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몇억 원씩 되니까 차이가 너무 커버리니까 이런 경우도 젊어도 나이가 어려도 파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파산을 들어가서도 계속 뭔가를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산 신청이 들어갔고 심지어는 파산 선고가 났는데도 계속 타치나 탕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소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자기의 파산 신청 이후에도 계속 소비를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파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소비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사유가 문제인데 내 채무 발생 사유가 토토, 코인, 주식, 선물, 파워볼 이런 거다. 이런 경우에도 나는 파산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가? 세모입니다. 세모.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면책 불허가 사유를 보면 사행성 사회 행위의 경우에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행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면책 불허가가 아니라 사행성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를 하겠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유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채무가 늘어난 사정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탕진 행위를 했더라도 그게 금액이 아주 소액이다. 그렇다면 면책 허가가 날 가능성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그런 금액이다. 그렇다면 면책 불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회생으로 신청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죠. 재량 면책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치나 탕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볼 때 다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파산해 줄 만하다, 면책을 해줄 만하다 싶으면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유로 재량 면책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과도한 환수금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환수금을 여러분께서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애초에 개인회생을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산 신청 자격을 자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로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되지만 그 재산에 내가 미련이 없고 처분하거나 날려도 상관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되지만 그 소득이 아주 적거나 또는 소득에 비해서 채무액이 굉장히 커야 한다. 세 번째, 나이가 많으면 유리하지만 어려도 가능한 경우는 있다. 다만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그 외에 사유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주식, 선물, 코인, 토토, 파워볼 이런 게 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채무가 과다하게 많이 생겼다거나 또는 재량 면책을 신청해서 내가 환수금 처분을 많이 받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개인회생을 하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의 개인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